자, 안녕하세요. 네, 비단길 캡틴입니다. 오늘, 이번 주, 지난주에는 녹화를 올리지 않았는데, 뭐, 크게, 그죠? 계속 얘기했던 대로, 정고점 부근 오면 저항이 올 것이다. 그죠? 그 정도 이후에 크게 변화되는 게 없기 때문에, 뭐 개인 사정도 있었고, 시황을 올리지 않았었는데, 이번 주에는 조금 대응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방송을 켰고요. 다음 주 또는 다음 달, 이번 달이죠. 4월 달, 그 다음에 5월 달 어떤 식으로 시장을 준비하고 대응해야 되고 우리는 뭐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움직였을 때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대응을 하자. 그 정도 전략을 세워두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기사들을 몇 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 기사들을 보면요. 뭐 우크라이나, 키우 인근에서 계속 진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군은 지뢰를 깔면서 철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죠. 기사 제목만 봐도. 그 다음에 뭐 우크라이나군,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체르노빌에서 철수하고 있다. 철수를 하고 있다, 자꾸. 그러니까는 어떻게 전황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물리치고 이기는 그림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속속 나오고 있죠. 근데 저는 조금 보는 게, 조금 다른, 그림으로 보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좀 다르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기사가 있어요. 푸틴 플랜 B 가동했다. 미국에서는 민간인 대량 학살로 전술을 변화했다. 우리가 예상했던 소형 핵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죠? 지금 뭐 때문에? 종전이 아니라 휴전, 그죠? 휴전이라는 게 뭐,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 전쟁이 우리 6.25와 6.25 전쟁과 아주 흡사하다. 아주 흡사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종전이 아니라 휴전을 했죠. 휴전한 상태로 수십 년간 그렇게 지내왔던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쟤들은 무기 많이 팔아먹고, 그치? 무기 많이 팔아먹고, 휴전이 돼야, 긴장감이 계속 유지가 돼야 어떻게 돼요? 돈벌이가 된다. 쉽게 말하면. 전부 돈으로 연관을 짓자고 하면.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어떻게 해야 돼? 러시아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점령한다? 그러면은 나토 국가들과 어떻게 해요? 국경을 접하게 되기 때문에 이건 원치 않는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라는 완충지대가 필요한데, 굳이 우크라이나를 다 점령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여기 뭐, 돈바스 지역, 그지? 크림반도, 돈바스, 여기를 흑해 지역을 잇는 요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근데 이 돈바스도 어떻게 해요? 이거를 러시아가 떠안으면요, 해결해야 될, 국민들만 더 늘어나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래도 다른 이유와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봤을 때 돈바스 지역 정도 크림반도를 잇는 요 흑해 지역을 갖다가 넘나들 수 있는, 그죠? 그 정도까지는 원하지 않을까. 그것만 가지고라도 원래 목적했던 것이 이 전쟁 자체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우크라이나를 뺏어가고 그런 문제가 아닌 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명분을 명확하게 하지. 그래서 출구 전략, 그게 푸틴의 출구 전략. 그래서 요 정도, 그러면서 휴전, 종전이 아니죠. 휴전. 그래야 명분도 생기고 엉아들도 좋아하는 그림이 나오지. 계속해서 긴장감은 유지가 돼. 그래서 이 나토 지역 국가들이 됐던 주변국이 됐던 전부 뭐예요? 계속해서 무기를 사는, 그지? 그런 그림이 그려져야만 되겠죠. 그래서 휴전이 된다는 건요, 전쟁이 끝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전쟁은 오래 간다. 오래 간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그러더니 요런 그림이 요런 기사가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죠. 적의 핵 공격 때만 핵 사용하겠다고 이제 바이든은 공약을 했죠. 근데 그 공약은 사실상 폐기 선언을 했다. 뭐냐면 바이든 극단적 상황에선 핵무기로 선제 타격을 하겠다라는 방침. 왜냐면 생각해봐봐. 동맹국들이 동맹국에게 핵 가지지 마, 니들. 한국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요, 뭐, 그지? 유럽도 그렇고, 동맹국들한테 핵 가지지 마. 대신에, 적국이 니들한테 핵을 쏜다거나 그랬을 때는 우리가 대신 우리의 핵을 갖다가, 쏴줄게. 그럼 결국에 뭐야? 니네가 핵을 맞으면 우리가 핵을 쏴줄게. 그 얘기잖아. 그죠? 이미 초토화된 다음에, 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게 핵 우산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지금 이제 전쟁 위기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서 발발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이거는 안 된다. 핵 우산이라고 하더라도, 일본이면 일본, 한국이면 한국에 핵을 일단 갖다 놓고, 그죠?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랬더니 바이든은 어떻게, 선제 타격도 할 수 있다라고 한술 더 떠서, 그렇게 나오는 중이지. 그죠? 그러면서, 요거 한번 보세요. 요런 기사가 나오죠. 러시아 침공 37일째. 6차 휴전, 종전이 아니에요. 휴전 협상 재개 속에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했다. 자기네 영토에, 러시아 영토에 헬기 2대가 들어와가지고 유류 창고를 갖다가 공격을 했다. 그런데 지금 이 와중에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퇴각하고 있는 지금 전황 자체가 우크라이나가 우세한 상황 속이다 보니까 이제는 러시아 본토를 우크라이나가 공격하는 그림이 나온다. 근데 일간에서는 어떻게 이거 자작극이다. 러시아의 자작극이다. 그러면 자작극을 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명분을 찾기 위한 거다. 무슨 명분? 아까 얘기했죠. 핵 공격이라던가 아니면은 생화학 무기. 이런 민간인을 살상할 수 있는 대량 살상 무기를 갖다가 공격하기 위해서 거기에 자기네 군인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빼는 거지. 퇴각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뺀 다음에요. 공격을 핵이 됐던 살상 무기를 공격을 감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생화학 무기를 그러려면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네 본토를 공격했다. 그것도 유류 창고. 명분 충분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거는 전황이 우크라이나가 쫙 우세해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수를 그래서 미국 쪽에서 바이든이 상황에 따라 우리가 선제 공격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게 이런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기사에도 나오지만 6차 휴전 협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우리 6.25 때를 생각해보자고. 협상은 하고 있어요. 전쟁 중에도. 협상은 계속 하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그 와중에도 협상이 진행이 끝마무리가 될 때쯤이면요. 어떤 식이에요? 전쟁이 더 불꽃을 튑니다. 생각해봐. 초기에는요. 와, 전쟁가 숫자도 많고 막 밀고 내려오네. 서울을 버리고 퇴각 부산까지 내려갑니다. 그랬다가 어떻게 우리가 숫자가 되고 화력이 좋아지니까 어떻게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고 낙동강을 넘어서 계속 밀어붙이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또 중공군이 내려오면서 또 인해 전술로 막 해서 내려옵니다. 그죠? 안 될 때는 밀렸다가 또 밀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언제가 가장 치열한 전투가 6.25 때도 있었냐면 언제예요? 휴전 바로 직전까지. 휴전 직전에 나오는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투다. 왜? 그 휴전 딱 그 직전까지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무슨 고지를 먹어야 된다. 휴전 전에 어디를 먹어야 된다. 서로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백마고지 전투라던가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가장 치열한 전투가 있는 게 휴전 바로 직전이다. 직전까지도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다. 그러면 지금 휴전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게 뭐 7차도 가고 8차도 가고 9차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또 그러다가 결국에는 휴전을 하겠지. 결국에는 하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뭐야?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 상황 그리고 전투 상황 이런 것들이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유가라든가 아니면은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요동을 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지? 이대로 끝나는 게 미국이 막 쫙 지난 3월 달에 반등을 세게 줬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미국만큼 세지는 않아요. 당연하죠. 올라왔지만 이대로 이제 다 코로나도 끝나고 그죠? 금리 인상도 했고 그 다음에 러시아도 이제 휴전 들어가고 그러면 악재가 전부 다 해소되니까 이제 날아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한 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작은 음봉이 나와야 된다. 눌림이 나와야 된다. 그거는 금리 인상 문제도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러시아 여기 문제도 전투가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전쟁이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도 시장의 흐름과 국제 정세와 이런 것들을 맞물려서 생각해보면 오히려 더 심한 무기, 핵무기가 됐던 요 핵은 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북한의 핵이 됐던 뭐가 됐던 한꺼번에 핵 감축으로 가자라면서 북한의 핵을 마무리 짓는 그런 그림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이런 거 보세요. 바이든이 선제 핵 공격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요거 보시면 허 국방장관이 선제 타격을 거론했다. 다층 방어 강조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이제 당선이 됐잖아요. 이 시점에 러시아 쪽의 문제로 미국이 어떻게 하고 있어? 핵 공격을 선제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 시점에 문재인 정부의 국방장관이 뜬금없이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에는 발사 원점과 지휘 지원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 라고 하면서 대북 선제 타격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을 해. 시기가 되게 미묘하죠.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도 선제 타격을 이미 얘기를 한 바도 있었죠. 그랬더니 이러죠. 김여정 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여러 인사들이 릴레이로 나오면서 나만의 선제 타격 발언에 발끈했다. 심각한 위협 직면할 수도 있다. 어쩌다 뭐 불바다를 만든다. 이런 얘기들 과거부터 계속 예전에 첫 번째 서울을 불바다로 그럴 땐 막 사재기 일어나고 막 했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그런 얘기하면 아이고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가고 있다. 계속 얘기했잖아요. 김정은이 됐던 우리나라 정부가 됐던 미국이 됐던 전부 원팀으로 움직인다라고 보고 있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 견제용이다. 지금 이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중국 견제용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약해진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북한의 핵도 필요가 없어진다. 이걸 갖다 미국에다 쏘겠다, 한국에다 쏘겠다. 그거는 뭐 죽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북한 입장에서는 그거보다는 그죠? 지금 러시아가 뭐 도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중국이 도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북한이 뭐 도발을 한다거나 무슨 말로 이렇게 하지만 그지? 그럴 상황도 아니고 오히려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선제 타격하는 모습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말로, 그지? 말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뭔가 때가 되면은 결론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은 해본다. 뭐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공격, 러시아 유르치 않고 공습으로 화재가 났다. 이건 러시아의 자작극일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기사였고요. 요거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죠? 그 다음에 윤석열의 선제 타격 공언, 뭐 이런 거와
전부 요즘에 일어나는 말 저쪽에 우크라이나 쪽 그리고 한반도 쪽 이쪽에서 일어나는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핵 관련한 얘기 요거는 결국에는 뭐와 연결됐다 그랬죠? 원전 SMR과 연결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미 푸틴의 선제 공격으로 에너지 패권, 그 중에 가스 패권, 이거는 이미 끝났다. 패권 자체를 뺏기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고요. 물론 루브라로 결제하면서 어쩌고저쩌고 이건 전부 다 뭐와 연결된다? 결제망, 중국과 러시아 이게 전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큰 그림의 모든 게 이게 결제망을 나누고 줄 세우기를 해서 결국에 하려는 것보다 디지털 화폐, 달러를 기반으로 한 달러의 기축통화 패권을 갖다가 놓지 않는 선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화폐개혁, 전 세계의 화폐개혁을 디지털화로 이렇게 낸다. 거기에 이제 엔데믹이라고 하죠. 근데 백신 여권, 그죠? 우리 말하는 백신 팩스 지금 안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거 그냥 무용지물을 만들까? 쟤들이 돈 들여서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을 한다고요? 아니, 해외 여행을 간다거나 할 때는 또 필요해. 그리고요, 3차 안 맞으신 분들이 여행 못 가, 어차피. 맞아야 갈 수 있고, 그지? 뭐 이런 그림들이 계속 그려지면서 계속해서 백신도 맞고, 무기도 팔고, 가스도 팔고, 그지? 여러 가지 돈벌이를 한꺼번에 전 세계를 상대로, 이게 결국에는 이런 그림이 나오다 보면 하나의 지구촌, 그지? 하나의,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는 큰 그림인 거고, 그 전에는요, 두 가지 줄기로 나눠서 결제망부터 경제 구조부터가 나눠서 거기에서 지금 사우디가 지금 중간에 이거는 사우디의 문제는요 또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한번 얘기하겠지만 중동의 문제, 중동 지역의 문제 제가 예전부터 생각하기에는 핵을 만약에 다음에 누군가가 쏘게 될 일이 생긴다 그러면 이건 중동 쪽에서 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여기가 진짜 문제가 이게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여기가 석유가 많이 나는 곳이잖아요. 에너지가 교체되는 시기가 된다면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그게 또 종교의 문제와 또 연관이 될 수 있어요. 종교 통합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 문제와 또 연관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가면은 너무 깊이 빠지고 또 한도 끝도 없이 막 가기 때문에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당장 현재 요번 달 그리고 다음 달 시점에 5월 9일은요 러시아에서 얘기하는 승전 그지? 승전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전쟁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요 전쟁 또한 5월 9일을 기점으로 얘네가 승전 선언을 하면서 그 승전 선언은요 얘네 목적은 지금 돈바스 지역이야. 그죠? 처음부터 여기에 뭐 해방, 독립, 그지? 그거를 목적으로 들어갔던 건데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 지역을 갖다가 공격했던 거는 여기 초토화시켜 어떻게 새로 건설 이건 얘기했던 거죠. 일단 초토화가 문제였다. 그 다음에 다 때려 부신 다음에 새로운 스마트 시티 모델 국가로 우크라이나를 만들 것이고 돈바스 지역이면 여기 뭐 이렇게 이 정도는 어떻게 해요? 푸틴의 명분 돌아갔을 때 그러면서 뭐 지들 마음대로 5월 9일 또 뭐 승전을 했다 뭐 이런 그림이 나오면서 끝날 가능성이 있고 4월 달이 이제 어떻게 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치열한 전투 그리고 각종 무기들이 등장하거나 아니면은 말로 등장하거나 실제로 등장하거나 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전황으로 봤을 때는 러시아 군들이 빠져나간다. 그러면서 명분을 찾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쇼까지 해가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침공했다. 그죠? 공격을 했다. 유류창고를 그런 명분까지 만들면서 그러면은 뭔가 실제적으로 그리고 또 저 멀리 미국에서는 니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핵으로 우리가 선제공격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그지? 근데 이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쪽 한반도 쪽에다가 얘기하는 그림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요것도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길어져. 그러니까는 요 정도 그림. 그러니까 4월달은요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된다. 한마디로 결론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3월달 양봉이 뜨면 4월달 작은 음봉이 나와야 되고 4월달 작은 음봉이 나온 다음에 5월달에 요 음봉과 앞에 3월달에 양봉의 고점을 갖다가 빵 돌파하면 추세가 전환된다. 그래야 위로 갈 수 있다. 그거를 계속해서 기술적으로도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그 그림이 3월달에 양봉이 나오면서 딱 나와줬어. 그럼 이제 4월달에는요 내려가야 돼. 그 명분은 뭘까요? 이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막바지로 치달은 휴전 전에 극한 전투 상황. 그러면서 각종 무기들이 난무하거나 아니면은 각종 그죠? 말로 모든 무기들이 극한의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금리 인상 문제는 어차피 미국 쪽의 주요 금융기관들을 전부 0.5 이제 다음엔 한다. 심지어는 뭐 더 큰 것까지도 얘기하고 있죠. 0.5, 0.5, 0.5, 시티은행 같은 경우는 0.5, 0.5, 0.5, 0.5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 그치?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뭐라 그러더라? 전보, 그죠? 이제 빅 스텝이 아니라 전보 스텝으로 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한 가지 발목을 잡는 거는 인플레예요, 인플레. 결국에는. 그죠? 인플레여서 여기서 진짜 무슨 핵을 쏜다거나 뭐 문제가 터져버리면 그걸 잡기가 정말 어려워질 수도 있죠. 정치적인 문제로 경제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가 여기서 더 폭등을 한다? 그것도 바이든의 입장에서도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5월, 6월 하반기로 접어들면서부터는 미국의 중간 선거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뭔가 유가도 좀 잡고 인플레도 좀 잡고 하는 그림이 그려지면서 주가도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그림이 나와야만 하는 시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4월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조심하자. 4월 달은 조심하자. 요게 결론입니다. 지금 현재 4월이잖아요. 자, 3월 말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 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현금화를 하자. 현금을 많이 만들어 놓자.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우지수입니다. 올라갔죠. 3월 달 내내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3월 말 되고 하니까 어떻게 돼? 내려앉죠. 다우지수로 보지 말고 나스닥으로 보자.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나스닥으로 보자. 자, 3월달 내내 올라갔습니다. 기술적으로 240선을 이탈해갖고 반등 주고 두 번 터치하고 내려갔어. 그쵸? 그 다음에 저점을 만들고 그것도 쌍바닥을 만들고 어떻게 해요? 반등으로 치고 올라왔죠. 240선 부근 여기 오면은 또 저항을 맞을 것이다. 근데 날짜가 월 말에 얘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3월달은 그러니까 어떻게 양봉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4월달은 눌릴 수 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작은 양봉, 작은 음봉이 나와야 된다. 이게 긴 음봉이 나와버리면 이건 끝이야. 재미가 없어요. 작은 음봉이 나와줘야만 5월달부터가 좋은 그림이 나올 것이다. 요번에 내려올 때는 5월달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야. 높다. 그러니까 4월달에 밑으로 내려오면 많이 사야 돼요. 많이 사면 된다. 뭐라고 이게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좀 그런데 일단은 4월달 조정은 매수. 제가 장중에 우리 수강생 분들한테도 계속 하는 얘기는 뭐였어요? 3월달에 돈 많이 만들어 놔라. 최대한 만들 수 있는 데까지 만들어. 그리고 4월달 내려오면은 일단은 풀베팅 한다는 생각으로 쏴도 된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적극적으로 산다. 대신에 흐름을 보면서 두 가지가 이제 나올 수 있어. 어떤 식으로? 조정이 나오긴 나와. 내려올 거예요. 내려오는데 얘가 어떻게? 이렇게 세게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엔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세게 내려오거나 조정이 나오는데 세게 내려오는 조정이거나 아니면 약하게 내려오는 조정이거나. 어떤 게 올라갔을 때 세게 올라갈까요? 올라는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건 이렇게 내려오건 다시 올라갈 거예요.
다시 올라가는데 어떻게 조정을 받는 게, 그래서 아까 답을 미리 말했잖아. 작은 음봉. 살살 내려와야 돼. 살살 내려오는 음봉이 나와야 얘가 이고점을 돌파하면서 세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세게 내려와 버리면 이건 다시 올라가도 또 이고점은 또 저항. 결국에는 박스권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요번에 4월달 내려오는데 그 작은 음봉이라는 게 뭘까요? 기술적으로 따지고 보면. 자, 20일은 잘 보세요. 요 까만색이 20선이죠. 20일 전 종가는요, 여기입니다. 여기 이 밑에 게 빠져내려가. 평균값에서 여기에 캔들이 생기면 얘가 빠져나가요. 그죠? 평균에서. 또 캔들이 생기면 얘가 빠져나가. 종가 기준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21선은 올라가요, 계속. 근데 60은요, 60은 보시면, 저 위죠. 60개선은 저 위야. 여기가 여기보다 높잖아. 근데 60일선은 내려가. 여기가 빠져나가고 여기가 생겨도 여기가 높기 때문에 60일선은 평균값이 내려갑니다.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0은 올라가고 60은 내려가는 골든 크로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게 나오려면 어떻게 되냐면 20일 전 밑으로 훅훅 빠져내려가는 이게 급락의 모습만 나오지 않으면 돼. 진짜 핵을 쏜다거나 뭐 이런 모습이 나면 그것도 가능해. 그러면 그래도 내려오면 올라는 가는데, 올라갈 때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데드크 선수가 22, 60과 골드가 안 난 상태에서 이렇게 꺾이면요, 이 전저점 오면은 뭐 리바운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지? 아니면 골든 크로스 이후에 이렇게 훅 빠져. 그럼 다시 내려간다 하더라도 다시 60일선 전후가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 그쵸? 많이 못 올라간대요. 근데 여기서 조그맣게 빠진다라는 건, 조그만 음봉이 나온다라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요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골든 크로스가 나요. 그죠? 이놈의 60이 내려오고 20이 골든 크로스가 나고 캔들이 내려오더라도 20을 지지받고 올라가면 이게 제일 좋아. 20 밑으로 안 내려오는 놈이 제일 좋다. 이거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골든 크로스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습니다. 얘가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 나기 전까지는 계속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는 옆으로 기는, 여기 조그만 박스권을 만드는 요런 흐름이 나오는 게 가장 좋겠죠. 그 다음에 골든 크로스가 나온 이후에 다시 또 내려온다 하더라도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가장 좋고, 또는요, 일시적으로 이탈하더라도 골든 크로스 이후에 일시적으로 이탈하더라도 60일을 깨지 않고, 그지? 다시 위로 올라오는 요런 그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60일이에요. 지금 일단 60일, 만약에 내려오더라도 60일을 이탈시키지 않고 얘가 다시 5월달에 위로 올라가서 요거점을 돌파하게 되면 얘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 두 번째는요, 깨고 내려가는 거지. 두 번째는 골든 크로스 이후에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얘가 내려와도 전저점이 됐던 480일에 여기 언저리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60일선 인데까지 반등은 5월 이후에, 그러니까 4월 이후죠. 5월이든 6월이든 또 반등은 줄 수 있다. 그럼 이고점을 넘어가는 시나리오는 좀 힘들 수 있다. 당장에는. 이런 거고.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가장 안 좋지. 이거는 뭐냐면 골든 크로스 나기 전에 얘가 무너져 버려. 그래서 20일이 꺾여버립니다. 그러면 전저점도 깨고 내려간다는 거야. 그러면 이고점에서부터 여기 빠졌던 만큼 여기서부터 또 빠져내려간다. 요 그림이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때는 240선 밑에서 양봉 다음에 음봉 떨어지는 거다. 거기 때문에 요거 대등 수치보다 더 빠져서 1.618배 더 빠질 가능성이 커요. 장대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되면 3번 시나리오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근데 3번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 올라올 때의 모습입니다. 얘가 요번 달에 3월 달에 올라올 때의 모습을 보면, 아, 여기 저점을 밑으로 깨고 내려가는 모습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 우리가 1, 2번 아니면 2번만 생각하면 돼. 1번일 때는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1번일 때는, 아, 60선, 골든 크로스, 그러면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시적으로 좀 눌린다 하더라도 60선, 60은 계속 내려와요. 그래서 어떻게 계속 조정이더라도 이게 내려오더라도 서서히 내려오는 거야. 그치? 근데 어떻게 돼? 이번 패턴은요, 급하게 내려올 수 있다. 이거는 진짜 러시아 쪽에서 무슨 금리 문제로는 아니라 했잖아요. 이제는 핵심 키워드가 금리가 아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계속 금리를 0.5bp를 하니, 뭐, 전보 스텝으로 가니, 빅 스텝으로 가니, 이런 얘기 나오지만, 그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 선 반영을 하고 있고, 이미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했을 때 크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것도 맞아. 말로, 러시아 문제도요. 말로 하면서, 말로 공격한다, 쏜다, 핵 쏜다, 뭐 쏜다, 막 이러면서 하는 걸로 끝나면 이렇게 세게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1번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서, 이런 위기들이 진짜로 벌어질 수 있는데, 그거를 선제적으로 우리가, 협상을 통해갖고, 요렇게 막자 그러면 얘는 그 이후에는 날아갈 가능성이 높지. 그쵸. 그럼 정보죠. 그게 시나리오예요. 5월달. 5월 9일에 진짜로 그 전에 다 끝나야겠죠. 협상이 됐든 뭐가 됐든. 협상도 끝나야 되고, 휴전 협상도 끝나야 되고, 또 뭐도 끝나야 돼. 치열한 말싸움이 됐던, 아니면 치열한 전투가 됐던. 근데 6.25와 조금 다른 거는 뭐냐면, 6.25는 진짜로 이 휴전선을 어디다 긋느냐에 따라서, 그지? 치열한 전. 근데 사실은요, 이놈의 휴전선은 원래 38도에 그려질 수밖에 없는, 이거는 또 길어져, 그죠? 이거는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북이 38도에 항상 뭐예요? 워싱턴도 38도예요. 그죠? 지금 이러면 또 길어져. 과거부터 우리나라 수도도 거의 38도 부근에 계속 세워졌다라는 거. 어느 나라든 다 비슷하게 그렇게 큰 그림의 우리 민족이지. 우리 민족이 세웠던 국가들은. 그리고 저 멀리 이게 또 길어진다. 요거는 나중에 이미 뭐 했던 내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 어찌됐건 뭐야? 우리는 뭐다? 조정은 조정인데 작은 조정 또는요 큰 조정에 따라서 향후 흐름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내려갈 때는요 겁먹지 말자. 그런데 요렇게 내려오는 거냐 요렇게 내려오는가에 따라서 다시 5월달 이후에 올라갈 때가 뭐가 된다? 크기가 달라진다는 느낌. 근데 여기 올라올 때 요 그림을 봤을 때 미국 시장 얘기예요. 미국 얘기야. 이거는 봤을 때는 요거는 뭐 예측할 게 수가 없고 이거 보면서 대응하면 돼요. 그냥 항상 미리 예측해봐야 맞지도 않아. 그런데 주가는 움직이는 다음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때 나올 수 있는 게 딱 항상 두 가지. 얘가 조정도 이렇게 나왔거나 이렇게 나왔거나 두 가지요. 이렇게 나왔을 땐 이것 좀 넘어서 날아갈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내렸을 땐요. 걸린다. 근데 이것도 내려올 때가 시점에 따라서 향후 요 60과 20의 모습에 따라갖고 이 저점을 깨고 확 빠질 수도 있고요. 지지받고 이렇게 반등을 줄 수도 있는 그림이 나온다.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생각하지 말자. 그죠? 제일 확률적으로는 뭐 51은 1번 패턴, 2번 이거는 49 뭐 이런 식으로 그지? 이렇게 정해놓고 그러면 4월달은 내려올 때마다 일단 사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 월봉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헤웨지스 라스타. 자, 이게 뭐 지난달에도 이달에도 설명드렸고 이달에도 설명드렸고 계속 설명했어. 얘는요 볼린저 밴드 하한선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 내려가면 알아서 기어 들어온다. 그렇죠? 위로 올라갈 땐 중심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중심선이 저항이다.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1선 또는요 볼린저 밴드 하한선 밑에 내려가면서 갖고 올라오면 중심선에 팔고 이러면 게임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색깔 구분하세요. 자, 올라올 때는요 이 음봉이 어떻게 돼요? 양봉을 깨지 않죠. 그리고 이 음봉의 고점을 돌파하죠. 계속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다가 이 양봉의 저점이 여기서 깨졌죠.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된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죽지 말라는 법도 없어. 양봉이 들었지만 앞에 음봉을 못 이겼죠. 얘가 다시 살아서 올라가려면 뭐가 나온다. 이 캔들 하나는 월봉이니까 일봉에 20개 캔들. 얘가 내려왔어요. 20개. 그 다음에 반등 나왔어요. 20개. 3월달 올라온 게 이거죠. 그 다음에는요. 내려가요. 음봉. 근데 어떻게? 이 양봉의 저점, 이 전 저점을 깨지 않아야 어떻게 돼? 21이 내려오고 들어주고
올라가고, 여기가 조그만 음봉이 나와요. 이 전저점보다 깨지 않고 이렇게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올라갈 때, 5월달 올라갈 때 요번에 만든 고점을 돌파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조정이 짧아야 된다는 얘기요. 근데 길어버리면요, 올라가도 또 여기가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못 가고 내려올 수도 있고. 근데 여기가 깨져버리는, 버리는 3번 시나리오는 이건 죽으러 가는 시나리오. 그래서 요번에는 조그만 음봉이 나와야 된다. 근데 기술적으로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고요. 쉽게는 또 전저점을 깨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위치상도 그래요. 근데 일단 이평선으로는 얘가 외봉이기 때문에 요 위로 한번 올라가주는 모습도 나올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1번 시나리오를 일단은 현재는 뭐 51%를 보고 있고 2번을 49%,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뭐다, 그거는 금리 인상 쪽보다는 또는 코로나 쪽보다는요, 러시아 쪽의 문제가 진짜로 핵을 막 쏴버린다거나 아니면 생화학 무기를 진짜 막 하면서 그런 문제가 터지면 조금 이 장대 음봉을 주면서 이렇게 뭐 내려가는 모습, 이런 것도 기대가 아니라 우려는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것보다는 1번, 2번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 시장을 보시면 되고, 1번이든 2번이든 내려가면 다시 올라온다. 올라오니까 사야 된다. 그래서 3월달에 올라갈 때마다 현금 만들어 놓고 4월달에 내려오면 매수하자. 이게 전략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뭐 굳이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현금 만들자고 했던 거고, 이제 딱 달이 바뀌자마자 이제 음봉을 주면서,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는 좀 이제 희박해지긴 했는데, 요번 달에 만약 양봉을 주면서 올라간다? 2위로 올라간다? 이러면요, 6개월 선 위로 올라갔다. 그 다음 캔들이 음봉을 주면서 6개월을 지지받는 이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 5월 달이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밑에서 쌍바닥을, 이 쌍바닥이라는 건 20일이에요. 20일, 일봉상 20일에 쌍바닥을 만들고, 지금 외바닥으로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가, 조그만 음봉을 나오려면 얘가 골든크로스가 난 다음에 20일 밑으로 살짝 내려왔다가 60일을 지지받고 바로 치고 올라가는, 지금부터 한 달이야, 한 달 딱. 거래일수로 20에서 25일. 요때까지, 요 정도만 딱 조정 구간인데, 조정이 짧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조정을 보인다 그러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시장은요, 이제 미국 하시는 분들은, 미국을 하시는 분들 내려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죠. 코스닥이 더 좋으니까 코스닥으로 볼게요. 우리나라도 이날부터 상한선이 꺾였습니다. 근데 5일선 위에서 놀고 있는데 꺾였다라는 건 뭐예요? 얼마나 좋냐고 매도하기. 그런데요, 이미 수축이 다 됐어. 그래서 얘는 이제 둘 중에 하나. 이제 수축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제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수축이 다 됐기 때문에 들락달락 하다가 이게 확산을 할 때 중심선이 위로 가면 위로 또 뚫어낼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4월달도 양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죠. 요 내려갈 때 어떻게 된다? 20과 60이 골든한 상태에서 내려가더라도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조그만 음봉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니까 미국이 죽어버리면 우리도 죽습니다. 근데 미국은 요번에 조정을 보일 때 1번 시나리오 살짝 내려오고 2번은 세게 내려오고 이거였잖아요. 1번이 확률이 더 높다고 했잖아. 1번으로 내려오건 2번으로 내려오건 우리는 일단 20일을 깨면서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 이게 더 확률이 더 크다, 우리나라는. 안타깝지만. 그래서 요번에 현금 많이 만들어 놓으신 분들, 요번에 3월달에 월말에 이렇게 올라올 때 현금 많이 만들어 놓으신 분들은요, 솔직히 우리나라 주식을 좀 사기를 바라긴 하지만 조금 더 안전하게 하자 그러면 미국 쪽의 주식을 요번에 4월달에 내려올 때 사는 게 조금은 더 수익률 쪽에서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은 해봅니다. 결국에는 똑같아요. 60과 240이 데드크로스가 납니다. 20과 60도 데드크로스 납니다. 어디 20일 위로 올라와서 60 전후까지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60과 240이 데드크로스가 났으니까 60선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위로도 여기에 전후 240 전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림이 그려져. 근데 그냥 다이렉트로 쭉 올라오는데 이거보다는 왔다 갔다 패턴을 만들고요. 패턴을 만들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일단 맞겠죠? 일단 맞겠지. 그래서 이것도 미국 시장의 흐름에 따라 미국이 죽으면 같이 죽어요. 미국이 가야 어떻게 돼? 우리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은요. 미국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온 거에 비해서 한번 그림을 보세요. 해외지수. 얘가 다우예요. 다우가 올라온 거랑 거래소 올라온 거랑 각도 자체가 다르죠. 올라올 때 힘과 각도 자체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 우리가 먼저 빠지고 요번에 미국이 많이 빠져서 올라온 것도 있지만요. 그림을 그러니까 패턴이라는 걸 뭐냐면 파동의 기본적인 순서나 원리를 갖다가 조금 깨는 정도로 많이 올라왔어. 요번에 이쪽을 보면 요 올라온 각도가요. 패턴까지 깨면서 올라오는, 그치? 여기를 넘어갈 수도 있지만, 넘어가지 않는 게 더 좋은데, 이걸 넘어갈 정도로 이렇게 세게 올라왔다는 건, 뭔가, 여기가 바닥점이, 그래서 3번은 생각지도 않는 게, 아직까지는, 바닥점이 잡혀있는 수급이나 세력의 흔적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려올 때는 1번 아니면 2번. 그럼 어차피 올라는 가는데, 그지? 올라는 가는데, 그거는 이제 흐름을 보면서 1번으로 조정이냐, 2번 같이 조정이냐는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월달 내려오면요, 겁먹지 말고 적극적으로 일단 사자. 대신에, 러시아 쪽에서, 우크라이나 쪽에서 안 좋은 얘기 나오면서 얘가 급락을 주면 안 돼. 급락을 주면 안 됩니다. 이게 장대 음봉으로 막 이렇게 쭉쭉 빠져. 이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막 빠지면 안 된다고. 5일선 외봉이죠. 5일선 이탈했죠. 5일선까지 이제 반등 줄 거예요. 5일선 이렇게 꺾이고요. 또는 5일선 위로도 갈 거예요. 정고점을 넘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서 20과 60은 골드가 날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올 때 볼린저 밴드가 확산하면서 내려올 거예요. 확산하면서 내려오는데 어떻게 해요? 20일까지 깨면서 내려가는 모습, 깨면서 내려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바로 상한선이 꺾이면서 위로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돼. 혹시라도 60을 깬다고 하더라도요, 푹 깨지면 적어도 어디는 지켜줘야 돼. 적어도 지켜줘야 되는 건 여기는 무조건 지켜줘야 돼. 여기 저점 여기까지 깨지면 안 된다는 게. 여기는 지켜주면서 그럼 내려오더라도 60을 지켜주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가장 좋은데, 내려오더라도 480선 라인 여기 언저리는 꼭 지켜주면서 조정을 보인다 그러면 일단은 반등은 5월달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딴 거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시장 자체는 크게 기대를 할 필요가 없다. 보셨잖아. 미국이 이런 각도로 올라올 때 우리는 이런 각도로 올라오죠. 차이가 있다는 얘기야. 앞으로도 마찬가지. 금리 인상을 해도 미국 이제는 뭐라 그랬어요? 경기라 그랬잖아요. 기업의 실적. 4월 달이 왜 중요하냐? 이제 실적 장세가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4월 달이 어닝 시즌이잖아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를 해요. 1분기 발표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실적이 아니니까 러시아 문제건 코로나 문제건 또는 무슨 금리 문제건 이게 아니라 핵심은 이제 실적이에요. 경기. 금리를 인상해도 될 정도로 실적이 좋다. 이러면 금리 인상해도 돼. 그리고 금리 인상해도 주가는 올라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어떻게 돼? 4월달 어닝 시즌 실적 발표하는데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 그러면 얘는요, 1번 시나리오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저 실적이
실적 발표에 의해서 어느 날은 훅 빠졌다가 또 훅 올라갔다가 막 이런 업종별로 이런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놈이 간다? 실적 시즌에는 실적 좋은 놈들만 간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따라서 쭉 올라가는 뭘 들고 있거든 올라가던 2020년 그죠? 이때 시장이 아니라 이제는 뭐다? 요번에는 올라가더라도 실적이 되는 놈들만 올라가는 실적 장세. 이때는 돈빨 장세였고요. 이제부터는 올라가더라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실적되는 실적 장세. 그럼 우리나라는 더 힘들다는 거예요. 미국보다 경기가 좋을까요? 안 좋지. 미국은 막 얘기했잖아. 백신 팔아먹었고 달러 다 들어갔고 무기 팔아먹었고요. 가스 팔아먹었고요. 전 세계 공급망 그지? 다 중국의 공장들 한국의 공장들, 대만의 공장을 다 미국으로 끌고 가고 일자리 빵빵빵 늘어나고요. 고용지표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어. 그러면 금리 인상해도 돼, 얘네들은. 그죠? 그 지표만 놓고 봐도. 그러면 경기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업들의 실적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거기에다가 이제는 마스크까지 벗고 어떻게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접어들겠대. 리오프닝. 그지? 그러면 미국의 경기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 한국도 좋아질 수는 있지만 어떻게 미국만큼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올라갈 때는 미국이 가장 강하게 실적 장세는 가장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그동안 안 했어도 지금부터는 오히려 할 거면 미국 주식이 낫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뭐 다 미국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뭐 종목도 모르고 처음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스파이나 그죠? S&P, ETF나 뭐 QQQ가 됐던 그지? 뭐 2배, 3배 수가 어렵다. 그러면은 뭐 한 배짜리 뭐 이런 걸로 해서 일부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을 갖다가 넣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때에 맞춰서 여러 증권사에서들도 뭐 이벤트들 신규 고객들 유치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근데 한 가지 변수는 있다 그랬어요. 이 저점이 깨지면 안 된다. 무조건 이 저점. 요번에 만든 이 양봉의 저점이 깨지면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까지 높긴 높지만 이게 깨지면 그건 진짜 장대가 나옵니다. 세게 빠져. 그러니까는 그것만 나오지 않는 가장 좋은 거는 여기서 조그마한 음봉 조정이 약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살 내려오는 모습이 나온다면 전고점을 돌파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 기준을 또 공식화해갖고 그러면 얼마나 빠져야 살살 빠진 거냐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있지만 그거는 또 공식화하기가 어렵지. 여기서 피보나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폭에 382 제가 보는 건 382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50이 될 수도 있고요. 618이 될 수도 있지. 근데 이렇게 절반 이상 내려가 버리면 이건 문제가 좀 심각한 거. 그래서 가장 좋은 지금 지지받고 있는 238이 가장 좋지만 이거는 좀 불가능한 모습이 나올 수 있고 60은 내려오니까 382 지점 또 시간이 지나서 60일선 자체가 50 부근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50 라인 정도. 그러니까 최대는 50 라인 정도는 좀 지지해 주는 게 조정이 나오더라도 제일 좋은 그림이지 않을까. 그러면 조그만 음봉의 신빙성이 좀 더 커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미리 다 준비했어요. 이번 달 올라갈 때마다 월말 되면 현금 비중 늘려라. 늘릴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늘려라. 왜? 싸게 사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는 뭐라 그래? 내려가면 내려갈 때마다 무조건 사라. 최대한 싸게 사라. 그죠? 그런데 두 가지 흐름이다. 내려갈 때 이렇게 살살 내려가면은 얘가 정고점을 빵 하면서 뚫어 올릴 것이고 얘가 세게 내려가면은 들어 올리지만 이 정고점을 갖다가 쉽게 확 돌파하는 이런 그림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죠? 3월달 전략 그대로 했다 그러면 이제 4월달 전략 내려오면은 사면 되는데 두 가지 흐름을 놓고 보면 돼. 그 다음에 5월달 전략은요. 4월달에 어떤 흐름으로 내려왔느냐에 따라서 5월달 전략이 달라진다. 그죠? 근데 한 가지 전략 똑같은 건요. 내려올 때 사자.
그죠? 내려올 때 사자. 자, 5일선 쌍봉을 만들러 요 위로 또 5일선 위로 올라가겠죠. 그때 정고점을 넘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면서 쌍봉을 만들면요. 그때 이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때 위로 올라갈 때는요. 똑같아. 현금 비중 또 늘려. 일단 늘려놓고요. 그 밑으로 요번에 외봉 만든 요 저점을 갖다가 깨고 중심선 깨고 내려오면 이 밑에서 산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중심선 밑에서 또는요 20일 전후에서 그때부터는 살살 사보겠다. 사고 있는데 20일까지 깨고 60일까지 깨고 훅 밀리면요. 거기도 사야 돼 어차피 사야 돼. 그죠? 반등은 근데 올라가는 건 세지. 정고점 넘고 막 세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렇다고 무조건 여기 오면 사야지 안 오면 이렇게 하면요. 이거 정고점 또 돌파해서 갈 때는 또 살 수가 없잖아요. 일단은 중심선 기준으로 그 밑에서부터 살살살 사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거를 막 피보나치로 아니면 한다 그러면은 382 지점 요 언저리를 기준으로 해갖고 매수를 살살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근데 무조건 다 정고점 넘어서 간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 그랬어요. 얘가 깨고 이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반등은 나오겠지만 5월달 반등은 나오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세게 정고점을 넘거나 그런 당장에 넘거나 그런 모습은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요게 내려올 때 조정이 어떤 강도로 내려올 건지는 뭘로 판단하면 된다. 무슨 러시아 쪽의 문제도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모르겠어. 사실은 이거는 뭐 쟤들 마음이니까 모르겠는데 이렇게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용도 정도 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배기는 이제는 실적이라는 단어예요. 실적, 경기, 그죠? 금리 인상 이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실적, 뭐다? 어닝 시즌, 기업의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면요, 얘 조정은 작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5월달 러시아의 러시아의 종전, 그러니까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죠. 승전 기념 뭐 어쩌고 저쩌고 하긴 할 거예요. 아마 휴전이 되면요. 걔는 푸틴은 돌아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출구 명분을 갖다가 요걸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5월로 잡는 거죠. 그 다음에 4월달 실적 발표. 그 다음에 5월달은 올라가겠지. 그렇게 되면 요 금리 인상 요것도요. 언제 저점 딱 잡고 올라왔어요? 금리 인상 하자마자 금리 인상 한 날이 저점이었고 그냥 탁 올라갔잖아. 그쵸? 요번에 똑같이 0.5bp를 하건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또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러면서 코로나 리오프닝.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권이 바뀌죠. 5월달에. 그러면서 실외에서 마스크도 벗기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탁 가죠. 뭐 그 전에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 네? 그러면서 봄 되잖아요. 또 전 세계로 여행객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또 이때 움직일 수 있는 게 뭐예요? 백신 여건 관련한. 그러면서 보안 관련한. 뭐 이런 애들도 움직일 수 있고 또 리오프닝. 이거는 계속 봐야 된다 그랬어요. 이건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일시적일지 어떨지 모르지만 뭐 향후에 또 다른 팬데믹이 올지 모르지만요. 일단 리오프닝은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이 러시아 문제로요. 코로나 문제가 조용해졌잖아요. 출구를 찾았다니까 이 문제로. 안 그랬으면 반발이 되게 심하고 우리도 뭐 주변 사람들하고 만나서 뭐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 이렇게 계속 맞춘 거네 백신을. 지금도 맞으라고 하고 있고 이런 얘기들 가끔 하잖아요. 그지? 뭐 여전히 근데 또 정치적인 논리로 4차를 맞니 이러신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계속 얘기하죠. 백신을 많이 맞으면 많이 맞았을수록 맞은 상태에서 코로나가 걸리면 면역력이 더 증가된다. 아직도 그런 말을 믿으신 분들이 뭐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찌 됐건 이거는 그지? 잘 생각해볼 문제다. 근데 일단 우리가 뭐 조정을 이번 달에 보일 때는 그런 식으로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3대 악재라 그랬죠. 러시아 문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 오미크론 코로나 문제, 그 다음에 금리 인상 문제. 이거는 이제 뭘로 바뀌었어? 실적 문제로, 경기 문제로 바뀌고, 이거는 미국 입장에선 좋아질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문제는 이제 리오프닝을 준비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러시아 문제. 이거는 전쟁은 길어진다. 그러면서 휴전으로 가면서 어떻게 된다? 당장에, 그지? 당장에 그런 악재들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 휴전 전에가 가장 치열한 전투가 있거나 말싸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요거는 주가에 흔들림을 주는, 요 작은 조정이 됐든 큰 조정이 됐든 그걸 주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고, 악재는 요거, 호재는요, 실적이 좋아지는,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요런 그림만 나와준다 그래도 요번 달은 굿이다. 그죠? 그 다음에 5월달 모든 게 좋아지면서 금리 인상도 하면은 어떻게 돼? 0.5를 하든 뭐 하든 하는 순간이 또 저점이 될 가능성. 공전선언, 휴전선언도 5월 9일을 기점으로 하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요, 금리 인상 문제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 그죠? 봄 되면서 이제 리오프닝, 전 세계가 또 여행을 다니고, 뭐 이런 그림이 또 다른 문제만 터지지 않, 다른 팬데믹만 나오지 않으면 되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때가 진짜 소위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불장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크게 올라간다기보다는 박스권 정도, 전 고점, 요번에 만들었던 저 위에 고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예요. 미국 시장은 여기를 고점을 갖다가 돌파해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적이 기반이 될 경우에 얘기하는 거예요. 실적이. 그것도 순서가 있어요. 그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얘는 뭐 정고점을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얘는요, 어차피 코스 닥은 얘가 어차피 2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만, 코스피는요, 얘기가 달라요. 코스피는 어차피 60이 N자로 꺾여서 내려오는 모습이었어. 이렇게. 이미 내려왔다가 들었다가 여기까지도 못 가고 깨지면서 전저점이 깨졌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얘가 올라가더라도 얘가 약한 거예요, 제일. 그죠? 올라가더라도 약한 거고, 이미 파동이, 근데 20이 외바닥, 쌍바닥, 이제 내려와야 돼. 내려갈 때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요번에 만든 고점을 돌파하면, 그 다음 박스권의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왔다 갔다. 그러면, 가격적으로는 241선 전후가 되겠죠. 여기서 또 왔다 갔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제일 약할 가능성이 높지. 자, 코스피 대표적 얘가 갈라 그러면요, 삼성전자가 가야 돼요.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볼게요. 여러분, 삼성전자 이거 계속 제가 얘기했듯이 뭐예요? 60과 240이 대등한다. 그죠? 그러면은 얘가 60일 위로 올라올 거고 240 전후까지 갈 거예요. 240 정도 오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 챙겨라. 그죠? 챙기고 얘가 내려갈 때, 아니면 얘가 골드 난다면요, 240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여기 다 이사면 돼. 그쵸? 근데 얘가 60과 240 골드도 안 나고 꺾이죠. 이렇게 되면요, 이 저점을 깨면 어떻게 된다?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만큼, 여기서부터 또 빠진다. 최소. 그치? 최소 아니라 그 정도는 열어놔야 된다. 심지어는 1.618배 더 빠질 수 있다. 근데 여기를 지켜주고 61로 이렇게 올라가면 60에 쌍바닥이 된다. 그러면 240선의 방향이 돌린다. 얘가 가져야 어떻게 돼? 코스피가 가지. 근데 삼성전자 쪽에 뭐 나오는 기사들 이렇게 보면 그게 좋은 게 별로 없어요. 전부 뺏어 먹으려고 하는 기사들밖에 없어. 뺏긴다. 만약에 삼성전자를 뺏긴다. 그러면 그때 가서 올라갈 수 있는. 두산중공업 논리랑 똑같아. 근데 두산중공업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설명드렸더니 샀는데 왜 안 가냐고. 그치?
아니, 그런 논리로 하면 안 된다고. 더 빠질 거예요. 빠지면 싸게 사야지 나중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가야 됩니다. 근데 얘가 여기가 깨지면은 그때는 되게 심각해집니다. 그러면 되게 애매하지. 지금 얘가 깰지 이 위로 올라갈지 몰라. 그럼 내가 보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선 이걸 팔으란 얘기야. 아니면 기다리란 얘기야. 희망을 주는 거야. 뭘 주는 거야. 글쎄요. 대응을 해야겠죠. 깨진다, 밑으로 방향을 잡는다, 그럴 때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 팔아서 팔라고 할 때 안 팔았으면 지금 이제 힘든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팔고 현금을 들고 있으면요. 보고 있으면 돼요. 여기 60 위로 올라가고 20이 쌍바닥을 밑에서 주든 이렇게 20이 돌죠 먼저. 외바닥 줄 때 일부 사고 쌍바닥 줄 때 더 들이대고 그러면 60이 돈대. 그리고 요거 돌파할 때 또 시작이에요. 그지? 전략적으로 하면 돼. 그리고 이렇게 하락 추세 그려놓고 어떻게 여기가 진짜 시작이라고. 저게 돌파가 돼. 근데 만약에 여기가 매수할 기회도 안 주고 얘가 깨지면요. 여기서 현금화 해놓고 나는 그냥 띵가띵가. 끝. 그죠? 어려운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딱 팔고 내려올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겠다. 전략적으로 세우면 되겠지. 장기 투자는요, 뭐라 그랬어요? 추세가 올라가고 있는 놈 안에서 해야지. 얘 봐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속 얘는 추세가 어때요? 내려가고 있는 놈 갖고 장기 투자하면 뭐가 돼요? 장기적으로 망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지. 근데 더 큰 그림에, 그건 있어요. 더 큰 그림에 장기 투자라면 얘기는 다릅니다. 그죠? 큰 그림의 장기 투자라면 얘는 알아서 올라가게. 그럼 언제 이렇게 내려왔을 때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 그죠? 내려왔을 때. 근데 팔고 여기서 이게 금액이 작은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내가 알면요.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더 이상 못 가. 꺾여서 내려올 거야라는 신호가 나올 때는 팔아주고 다시 돌려서 올라갈 거 사주고 그러면 요 구간에 요 시간만큼은요. 다른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물량만큼은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추세 여기다 삼성전자 한번 그려볼까요? 그냥 대강 그려볼게요. 이런 추세 팔고 사고 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서 끌고 가는 거지. 그냥 사가지고 끌고 간다. 근데 얘가 만약에 상단선 부분에서 샀다. 그리고 내려오는 거 감안하고 또 올라가. 그러면 가봐야 먹을 게 별로 없다니까. 이 추세를 타고 가긴 가도 밑에 왔을 때 사야 돼. 밑에 왔을 때. 항상. 아시겠죠? 그래서 추세 매매는 좋아. 근데 추세선 상단에서 살 경우에는 장기 투자도 실패 확률이 되게 크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사가지고 끌고 갈 종목들, 미국처럼 장기 투자를 할 종목들이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된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할 거면 미국으로 해라. 안전자산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기능도 하고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보다는 미국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들로 투자를 해놓는 게 낫지. 우리나라 기업 잘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은요. 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외국인 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샀다 팔았다 삼성전자 잡주로 생각한다 했잖아요. 우리가 500원짜리 1000원짜리 종목 생각하듯이 쟤네들은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그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갖고 어떻게 해요? 파생해서 먹는 게 더 낫지. 삼성전자 올려서 먹는 것보다 삼성전자를 눌러놓고 아니면 삼성전자를 조금만 쳐 올려도 어떻게 그런 작용을 하면서 시장 자체가 움직여버리니까 이제는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시가총액 3위가 나오면서 롱숏 전략을 취하면서 어떻게 해요? 파생으로 돈을 버는 거지. 코스피 쪽에서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또 잘 못 가는 그림이 나오는 거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네? 천천히 보시면서 이것도 편집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겠네.
자, 되게 간단한 얘기를 길게 했을 뿐이에요. 길게 했을 뿐이고, 뭐다? 4월달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한다? 미국 시장 기준이 미국이 그렇게 가면 우리도 가요. 똑같이 움직여. 근데 조정은 더 세게 빠질 거고요. 상승은 더 약하게 갈 겁니다. 그러면 뭐 판단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런데 종목은 달라. 우리나라 시장도요. 시장은 그렇게 약하게 움직이는데 종목은 아주 그냥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계속 그래왔죠. 3월달도 그랬잖아. 반등 구간에. 종목은 활발하게 움직여. 업종별로, 테마별로 막 움직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대응하기가 어려운 시장은 맞아요. 근데 실적 장세는 원래 어려워. 개인들이 돈 벌기가 어려운 장세입니다. 어려운 장세이기 때문에 돈빨 장세일 때가 제일 좋죠. 그래서 유동성 장세. 그때가 가장 돈 벌기는 좋은데, 그런데 어떻게 돼? 여기서도 정신 바짝 차리고, 실적이 되는 놈들, 또는요, 그거 잘 모르겠으면 기술적으로 되는 놈들 안에서 딱딱 찾아서 매매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시장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4월달 준비를, 이 4월달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 3월달에 잘했어야 돼. 현금을 많이 만들어 놔야 됐죠. 4월달에 잘하면 돼요. 내려왔을 때 1번인지 2번인지 시나리오를 보면서 3번인지를 내가 잘 매수를 해놓으면 또 5월달 이후에 좋은 그림이 나오면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투자하는 시장 자체는 어떤 시장이 됐든 그건 선택의 문제죠. 제가 뭐 그걸 강요하지 않지만 특히 우리나라 시장으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고 했을 때는 종목 장세가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주간이 아니라 요번 달, 그죠? 또 이제 제가 요번 주 지나고 주말 되고 그 다음 주 주말 되고 하면서 야, 얘가 1번으로 가네 2번으로 가네 왜 이거를 또 설명을 드리겠죠. 계속 그러면서 또 세상 돌아가는 거 같이 엮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과 해가지고 같이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긋하게 하세요. 느긋하게. 한 달 내내야. 한 달 내내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추세적으로는 조정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급하게 살 필요 없다. 지금 이번 달 올라갈 때 급하게 사지 마시고 사는 것도 천천히 분할로 내려올 때 딱 종목이 선정이 되고 타켓이 정해지면 천천히 보면서, 그죠? 그리고 또 수익 나면요 챙겨주세요. 챙겨가면서 해. 챙기고 내려오면 다시 사든가, 안 내려온다 그러면은 딴 거 하면 되지 뭐, 그죠? 그런 식으로 편안하게 시장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힘드신 분들은 3월 달에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현금 비중 늘려놓으라고 했을 때 안 해놓으신 분들이 이제 내려온다 그러면 걱정이 되죠. 아직 그래서 기회는 있다 그랬어요. 5일선 근처 가거나 5일선 위로 가거나 할 때는 정고점을 못 넘는 그림이 나올 때는 현금 비중을 또 거기서 늘리시면 돼요. 아직 얘가 막 급락을 하거나 뭐 이렇게 빠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들락달락 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느긋하게 대응 잘 하시고 다음 주에 굳이 또 얘기할 게 있으면은 다음 주에 주말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